자, 지금부터는 우리 민족의 드넓은 기상을 상징하는 나라,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 얽힌 장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늘의 자손으로 태어나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고 마침내 강대한 나라를 세운 영웅 주몽의 일대기를 30분 동안 흥미진진하게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닌 불굴의 용기와 개척 정신을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아주 먼 옛날 북부여의 북쪽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신의 아들인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부여를 다스렸습니다. 해모수는 용감하고 지혜로웠으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한편 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이 우발수라는 강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하백, 모래신의 딸인 유화였습니다. 유화는 빼어난 미모를 지녔지만 해모수와 사랑을 나누었다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 궁궐에서 쫓겨나 강가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금화왕은 유화의 기이한 사연과 아름다움에 끌려 그녀를 궁궐로 데려와 방에 가두어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유화 부인이 방 안에 홀로 있을 때 창문으로 강렬한 햇빛이 들어와 유화 부인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유화 부인은 이 햇빛을 피했지만 햇빛은 집요하게 그녀의 몸을 쫓아다니며 따라왔지요. 이후 유화 부인은 아이를 베게 되었는데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닌 크고 기이한 알이었습니다. 금화왕은 사람이 아닌 알을 낳은 유화 부인을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왕은 그 알을 내다 버리라 명했지요. 신하들은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짐승들은 알을 먹지 않고 피했습니다. 다시 알을 깊은 산속에 버렸지만 새와 짐승들이 알을 따뜻하게 품어 보호했습니다. 알을 부수려 했지만 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금화왕은 이 알이 보통 알이 아님을 깨닫고 유화 부인에게 돌려주어 방 안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유화 부인은 알을 정성껏 보살폈고 마침내 알에서 장차 나라를 세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주몽이라 불렀는데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몽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겨우 7살에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그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주몽은 사냥을 나가면 늘 많은 짐승을 잡았고 그 실력은 부여의 왕자들보다 훨씬 뛰어났지요.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 즉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주몽의 비범함과 재능을 질투했고 주몽이 자신들의 왕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은 금화왕에게 끊임없이 주몽을 모함했습니다. 주몽은 사람이 아닌 알에서 태어난 비범한 자입니다. 그의 용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그대로 두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금화왕은 주몽이 하늘의 자손임을 알았지만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겨 주몽을 천한 말 기르는 일을 시키며 궁궐에서 멀리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슬기롭게 자신의 재능을 숨기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몽은 뛰어난 말은 알아보고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야위게 만들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반면 둔한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지요. 왕자들이 살찐 말을 타는 동안 주몽은 야윈 말을 타고 다니며 힘을 비축했습니다. 대소 왕자를 비롯한 부여의 왕자들은 주몽이 말을 기르는 천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비범한 기운을 잃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주몽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곧 주몽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은 아들의 위기를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주몽에게 비상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 땅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너는 마땅히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빨리 이곳을 떠나거라. 유화 부인은 아들에게 노잣돈과 귀한 곡식을 싸주고 주몽이 길들여 야위게 만든 준말을 훔쳐 탈출하라고 일렀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야윈 준말을 타고 밤중에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대소 왕자는 군사를 이끌고 주몽을 쫓았지만 준마는 야윈 모습과 달리 천리를 달리는 신통한 힘을 지니고 있어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몽은 험난한 도피 끝에 엄리대수라는 거대한 강물에 가로막혔습니다. 강은 너무나 넓고 깊어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대소 왕자의 추격대가 맹렬히 쫓아오고 있었지요. 주몽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주몽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물의 신의 외손이다. 이제 왕자들의 추격에 붙잡힐 위기에 처했으니 하늘과 물의 신은 나를 도와 강을 건너게 하라. 주몽의 간절한 외침에 강물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 위로 떠오르더니 그들의 몸을 연결하여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몽은 이 신령스러운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주몽이 강을 건너자마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고 강물은
이전처럼 거친 물살만 남겼습니다. 뒤쫓아오던 대소 왕자의 추격대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지요. 주몽은 강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3명의 비범한 인물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바로 주몽의 개국 공신이 될 제사 무골, 묵거였습니다. 제사는 용감하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묵골은 힘이 장사였고 묵거는 지혜롭고 사려 깊었습니다. 주몽은 이 3사람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들을 신하로 삼았습니다. 주몽은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도와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고 영원히 번영하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새 신하는 주몽의 위엄과 큰 뜻에 감복하여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주몽과 새 신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마침내 졸본부여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험준한 산세와 강이 어우러진 곳이었으나 아직 제대로 된 도읍이 없는 야만적인 땅이었습니다. 주몽은 이 땅이야말로 자신의 새 나라를 세울 터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졸본에는 연타발이라는 유력한 세력가가 있었습니다. 연타발에게는 재주와 미모를 겸비한 소선호라는 딸이 있었는데 소선호는 이미 남편을 잃은 상태였지요. 연타발은 주몽의 비범한 용모와 뛰어난 능력을 보고는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주몽은 연타발의 도움을 받아 졸본에 정착했습니다. 주몽은 소선호와 혼인하여 졸본 세력의 지지를 얻었고 소선호는 훗날 고구려 건국에 막대한 재력과 지혜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력자가 됩니다. 주몽은 졸본의 강한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만 다스리지 않고 덕과 지혜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주몽은 활을 잘 쏘는 능력을 이용해 짐승을 잡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주몽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백성과 부족들이 그의 휘하로 모여들었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마침내 나라를 세웠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몽은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국호를 고구려라 정하고 스스로 동명성왕이라 칭했습니다. 고구려의 고는 주몽이 성을 고로 삼았기 때문이며 구려는 주몽이 이전에 부여해서 다스렸던 마을 이름에서 따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건국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주몽은 처음에 웅장한 궁궐을 지을 여력이 없었기에 비류수가의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주몽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주몽은 군대를 정비하고 활쏘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주변의 강한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무렵 부여에 두고 온 아들 유리가 어머니 유화 부인의 유언에 따라 고구려로 찾아왔습니다. 유화 부인은 아들에게 유품인 부러진 칼을 남겼는데 이 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주몽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리가 고구려에 도착하여 주몽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부러진 칼을 내밀자 주몽은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의 나머지 반쪽을 꺼내었습니다. 부러진 2칼이 합쳐지자 완벽한 하나의 칼이 되었습니다. 주몽은 유리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를 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이후 주몽은 고구려를 더욱 강대한 나라로 발전시켰고 백성들에게 용기와 기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이후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고 웅장한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주몽 신화는 우리 민족에게 3가지 중요한 정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 천손의식과 불굴의 용기입니다. 주몽은 하늘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자신을 시기하는 왕자들의 살해, 위협과 험난한 도피를 이겨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능력과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주몽은 활쏘기라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을 기르는 천한 일 속에서도 준말을 알아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지혜와 물고기 자라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무력뿐만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셋째, 개척과 통합의 정신입니다. 주몽은 고향 부여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주변의 부족 세력들을 통합하고 포용하여 강대한 고구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합과 통합을 통해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몽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고구려의 넓은 기상과 용맹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몽의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